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동훈입니다. 기호 0번 생태탕, 1번 박영선, 2번 오세훈 이렇게 후보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유권자들은 말합니다. 정책은 하나도 기억 안 난다. 사실 관심도 없다. 오로지 생태탕만 기억난다. 저는 사실 이 생태탕 논란을 자세히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논란을 만든 김어준 같은 사람들 의도에 말려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략 줄거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탕 의혹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 땅은 투기로 산 게 아닙니다. 부인이 초등학생 때 유산으로 받은 겁니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재직하면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여당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장만 있지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 의혹으로 커집니다. 2005년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왔느냐 혹은 안 왔느냐를 두고 논란입니다. 생태탕 식당 주인은 인터뷰에서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친여매체 교통방송 김어준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오 후보가 측량 현장에 왔다가 자기네 식당에 들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함께 봤다는 아들도 등장합니다. 16년 전 오 후보의 옷차림까지 기억해내면서 식당에 왔다고 주장합니다.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다가 취소합니다. 오세훈 지지자들로부터 테러당할까 봐 무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5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16년 전에는 오 후보인지 몰랐다. 최근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당시 백바지 선글라스 차림의 사람이 오 후보였다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어지럽습니다. 갈수록 가관입니다. 이번 선거의 한 특징은 야당보다 여당의 네거티브 강도가 더 세다. 확실히 세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네거티브 캠페인을 통해 정치 혐오를 조장하려는 것 같습니다. 중도층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투표장에 가지 않으면 열혈 지지자 혹은 정당 조직 투표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겁니다. 조직에서 우위를 점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투표 열기가 무척 높습니다. 여당의 네거티브 전략이 먹히지 않는다고 봐도 좋을 듯합니다. 선거 네거티브에서 역사에 남을 인물은 김대업입니다. 병무 관련 부사관 출신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2002년 대선에서 김대업은 대선의 핵심 변수였습니다. 그해 7월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 그 후보 두 아들 병역 문제가 논란으로 떠오릅니다. 병적 기록표가 위변조됐다. 병역비리 은폐 대책 회의가 있었다. 김대업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선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업은 정근하며 녹음 테이프까지 제시합니다. 하지만 수사해보니 녹음 테이프는 녹음했다는 시점보다 2년 후에 만들어진 가짜 테이프였습니다. 조작이었습니다. 그나마 대선 2달 전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옵니다. 조작이 들통나자 김대업은 잠적해버립니다. 검찰은 김대업을 찾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입은 상처는 깊었습니다. 회복에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아니,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회창 아들 병역 비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거티브를 하는 사람이 노리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공방을 벌이면 진실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뇌리엔 단어만 남습니다. 이회창 아들 병역 비리 이렇게 말입니다. 당시 김대업을 키워준 건 민주당과 언론, 검찰이었습니다. 이회창 대세론의 위협을 느낀 민주당은 김대업발 조작 병풍에 명운을 걸었습니다.
20년 전 그때도 설훈, 추미애 이런 이름이 등장합니다. 설훈 의원은 그때 주도적으로 의혹을 제기합니다. 나중에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도 받았습니다. 추미애는 김대엽을 용감한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MBC 등 방송은 김대엽의 거짓말을 95일 동안 101건 대서특필했습니다. 정권의 사냥개 검찰은 배후와 관련한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 덮어버립니다. 검찰도 진실을 명확히 밝혀내지 않습니다. 테이프 조작을 밝혀낸 검사를 한직으로 쫓아냈습니다. 결과는 이회창 후보의 대선 패배였습니다. 노무현 후보에게 2.3%포인트 57만 표 차로 패했습니다. 물론 선거 승패가 한두 가지 변수에 좌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2002년 대선에서 김대엽 네거티브는 상당한 결정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기꾼이 거짓 주장을 하면 친여 방송이 받아서 특종 단독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여당은 이것을 받아 키웁니다. 난리를 칩니다. 친정권 검찰은 사기꾼의 주장을 받아 수사를 하는 척 오히려 도와줍니다. 사기꾼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도 덮어버립니다. 어떻습니까? 작년에 우리는 이런 공식이 그대로 재현된 것을 본 적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권 수사를 하는 검찰을 궁지에 몰려는 기획,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입니다. 김대엽 공식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번성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SNS 덕분입니다. 상대 후보의 약점 혹은 가짜 의혹을 이 SNS로 빠르게 퍼뜨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보궐선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년 대선에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여당이 궁지에 몰리면 어떤 식으로든 20년 전 김대엽 공식을 다시 꺼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잠재 대권 주자를 둘러싸고 누구누구의 진실 이런 것들이 돌아다닙니다.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